안녕하세요. 문화대혁명을 맡게 된 중국지역학과 윤나연이라고 합니다. 1958년 마오쩌둥은 15년 안에 영국의 생산력을 추월하겠다는 목표를 세워 대약진 운동을 진행했으나 결국 2천만 명 이상의 기아와 영양 부족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10년 생산량이 감소하고 경제 위기를 가져오게 되어서 마오쩌둥은 그 책임으로 국가주석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류샤오치가 2대 국가주석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서 덩샤오핑과 함께 대약진 운동이 낳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 생활 향상을 위한 각종 장려 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한편 1959년 중국 공산당의 회의인 루산 회의에서 중국군 총사령관으로 참여했던 펑더하이는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의 총 노선은 옳았지만 조급하게 진행하여서 실패하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오쩌둥은 자신의 권위가 떨어질 것을 걱정하여 루산 회의에서 펑더하이가 우파의 반동분자라고 그를 비판했고 결국 펑더하이는 해임당하게 됩니다. 펑더하이가 해임당하게 되면서 국방부장의 자리는 린비아오가 맡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은 문화대혁명의 시발점인 해석학원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1961년 베이징 부사장인 우한은 해석학원이라는 연극을 만들어 극장에 올렸는데 이 해석학원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명나라에 해설하는 관리가 있었는데 해서는 황제 앞에서도 충언을 금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명나라의 황제는 이러한 해설을 파면시켰고 파면을 당해서도 해서는 끝까지 황제에게 충언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오쩌둥은 해석학원을 극찬했습니다. 하지만 마오쩌둥의 부인인 장칭은 해석학원이 사실은 마오쩌둥을 비판하는 내용이고 펑더화이를 해서와 같은 충신으로 비유하고 황제를 마오쩌둥에 비유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리 장친과 내통하고 있었던 야오옹위안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마오쩌둥의 눈에 들고자 해석학원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글을 쓰게 됩니다. 장친과 야오옹위안의 뜻대로 마오쩌둥은 해석학원이 우파 반동분자의 글이라고 여기게 되고 이에 화가 난 마오쩌둥이 중국 곳곳에 있는 반동분자들을 색출하고자 문화대혁명을 일으킨 것입니다. 문화대혁명은 마오쩌둥에 의해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이루어진 10년간의 사회주의 투쟁입니다. 먼저 이 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마오쩌둥은 진백달, 장칭, 캉성, 장춘차오, 야오원위안 4인방을 중국 문화혁명 소조로 임명하고 반동분자를 골라내도록 했습니다. 또한 구사상, 구문화, 구풍속, 구관습을 없애자는 4구 타파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이에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고 1966년 5월 25일 베이징 대학에서 대학교 총장과 지도부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었는데 마오쩌둥은 이러한 베이징 대학의 혁명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며 극찬하고 학생들을 선동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학교의 혁명 조직이 결성되고 그들은 자신들을 붉은색을 지키는 병사라는 뜻의 홍위병으로 지칭하며 마오쩌둥의 사상을 따라 문화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즉 마오쩌둥은 청년들과 학생들을 이용하여 혁명을 일으켜서 류샤오치와 반대파들을 없애고 독재체제를 다시 되찾고자 한 것입니다. 마오쩌둥은 학생들과 함께 붉은 홍위병 완장을 차고 문화대혁명 참여를 이끌고 린비아오도 마오주석 어록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마오쩌둥은 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고 수천만 명의 홍위병들은 문화혁명에 반대하는 지식인들을 납치하여 공개적인 자리에서 폭행, 고문했습니다. 또한 학생이 선생이나 교생을 폭행하는 건 물론 부모를 밀고 하는 등의 일도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것들을 없애자면서 중국의 문화재나 역사서 등을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홍위병에 의해서 수많은 지식인이 장애인이 되거나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홍위병들끼리도 고위관직의 자녀인 자는 보수파, 아닌 자는 조반파로 나뉘면서 중국은 내란 직전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이어서 홍위병들은 상하이시 정부를 장악하고자 했습니다. 상하이시 정부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이를 따라서 홍위병들이 국가기관을 장악하기 시작했고 보수파와 조반파끼리도 서로 충돌이 발생하자 중국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고 맙니다.
마오쩌둥은 문화 대혁명을 진행시키고자 했지만 이처럼 극단적으로 내란 상황까지 오는 것은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홍위병들에게 해산을 명령하고 인민해방군을 투입하여 혼란을 정비하고 인민해방군의 주도하에 혁명위원회를 설치하여 질서를 회복, 교육 명령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오쩌둥은 홍위병들에게 농촌이나 산촌 지방의 공장에 가서 일하도록 하는 상산하향운동을 실시했습니다. 그 후 1969년 4월 마오쩌둥의 절대적 권위가 확립되고 1979년 9월 마오쩌둥이 사망하면서 문화대혁명은 사실상 끝나게 됩니다. 이때 창산하향운동 때 하방된 사람들은 1600만 명 정도가 동원되었는데 농촌 생활은 도시 청년들이 적응하기에는 너무 열악했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방에서 생활하면서 깊은 철학을 얻게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시진핑입니다.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의 원로인 시중신의 아들로 많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968년 마오쩌둥의 상산하향운동이 지시가 내려왔을 때 시진핑은 15살이었고 자발적으로 상산하향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시진핑은 양자허로 내려갔었는데 시골의 동굴 같은 곳에서 원시인과 같은 생활에 처음에는 적응하지 못했으나 나중에는 노동, 벼룩, 음식 등의 어려움을 모두 이겨내고 자신의 거처를 마을의 중심지로 만들고 1974년 1월 공산당에 입당하여 3만 명의 지식 청년이 있는 예난 생산대의 대표가 됩니다.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결국 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경제가 피폐해졌으며 중국의 전통문화재들이 훼손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많은 대립과 충돌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기는커녕 제도적으로 남겨진 게 없었습니다. 또한 평등을 강조한 반관료제 운동이 가장 관료적 국가기구인 인민해방군에 의해 종결되었다는 것과 문화혁명이 사상적인 노선 갈등에 앞서서 권력투쟁의 성격이 강했다는 것이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